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방TV입니다. 토방. 오늘은 안데르센 작가님 말씀을 들어볼게요. 인생 자체가 가장 멋진 동화이다. 말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는 음악이 말을 합니다. 여행이란 바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을 즐기세요. 죽기 전까지 시간은 많아요. 모든 사람의 삶은 신의 손가락으로 쓴 동화이다. 온 세상은 기적의 연속이지만 우리는 그것에 너무 익숙해서 그것을 평범한 일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동하고 숨쉬고 날고 떠다니고 베푸는 동안 모든 것을 얻고 먼 땅의 길을 돌아다니고 여행하는 것은 바로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운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햇빛과 자유, 그리고 작은 꽃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인어는 눈물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고통을 겪습니다. 말로 실수하면 눈물이 말하게 된다. 암탉의 둥지에서 태어난 오리는 닭이다. 어디를 가든 인생은 한편의 시이다. 그러나 나이팅게일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진심으로 황제에게 노래를 불렀기 때문이다. 인생은 아름다운 멜로디와 같아서 가사만 엉망이다. 세상에 도움이 되는 것이 행복해지는 유일한 방법이다. 햇빛이 그녀의 눈에서 나온 눈물에 입 맞췄고 그 눈물은 다이아몬드처럼 빛났다. 꽃은 시들고 나비는 영원히 살았다. 당신이 보는 모든 것이 동화가 될 수 있고 당신이 만지는 모든 것에서 이야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인생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보세요. 백조 아래서 부화하기만 하면 오리 마당에서 태어나도 상관없습니다. 백조의 아래서 부화했다면 농장의 오리 둥지에서 태어난 사실은 백조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보물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인생은 가는 길과 숙소가 아무리 좋지 않더라도 반드시 여행을 떠나야 하는 여행이다. 바다는 너무 염려하고 탐욕스럽고 참을성이 없는 자에게는 보상하지 않는다. 사람은 해변처럼 텅 비어있고 열려있고 선택의 여지 없이 누워서 바다가 주는 선물을 기다려야 한다. 우리의 삶은 세기의 행진이고 모든 일출의 발상지이며 모든 감정의 요람입니다. 당신이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것으로 어떤 고통도 일으키지 않는다면 당신은 자신이 치유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고통을 견디는 힘도 고통을 기뻐하는 힘도 주지 않았습니다.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별 없는 하늘과 같다. 인내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다. 모험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모든 그림자에는 아무리 깊은 곳에도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빛이 있습니다. 온 세상은 기적의 연속이지만 우리는 그것에 너무 익숙해서 그것을 평범한 것이라고 부릅니다.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낙천주의자가 되는 것의 요점은 최고의 순간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믿을 만큼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책의 가장 멋진 점은 그 책 속에서 피난처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참아야 하고, 그 다음에는 동정하고, 그 다음에는 포용해야 합니다. 백조 아래서 부화하면 오리밭에서 태어나도 상관없어요. 인간의 삶은 신이 들려주는 이야기이다. 바다, 하늘, 땅 등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여행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든 변화된 자신을 발견합니다. 달팽이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미보다 더 빨리 먼 곳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자연에 대한 힘을 주는 것은 생각의 힘이다. 하지만 공주는 섬세한 존재야. 전나무가 가시덤불에게 이르되 너는 쓸모가 전혀 없고 열매나 꽃 한 송이 맺히지 못하면서도 높이 솟아오르기를 원하느니라. 죽음은 바람보다 빠르게 움직이며 자신이 빼앗은 것을 결코 돌려주지 않습니다. 어린 인어는 슬픔에 잠긴 채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글썽이며 태양의 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나무 꼭대기 가지 위에서 너무나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크고 붉은 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온 세상을 불태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고통과 죽음을 상기시켰고 그녀는 그것을 그녀 앞에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눈을 떴지만 자신이 차가운 바다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준비할 것이다. 작은 바다 소녀가 말했다. 나는 행동에서와 마찬가지로 생각에서도 강하고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별들은 하늘에서 빛나고 달빛은 땅에 입맞추며 왕자의 선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불쌍한 소녀에게 감사를 표하는 공주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꽃들은 물 위에 너무나 우아하게 늘어져 있어서 어떤 것이 물에 비친 것인지 어떤 것이 진짜 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과 입이 모든 나뭇잎에서 그녀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푸른 산을 바라보며 작은 새가 거기서 날아와 그 둥지에 앉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다음 나이팅게일은 두 번째 노래를 불렀고 세 번째 노래도 불렀습니다. 마치 은종이 온 나라에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날카로운 칼을 밟는 것과 같았습니다. 불꽃이 하늘을 밝히고 현자들의 믿음의 별이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났다. 어린 게르다는 여전히 눈꽃 울타리 사이를 헤매다가 마침내 넓은 벚나무 과수원에 이르렀고 거기에는 눈에 띄는 파란색과 빨간색 창문이 있는 작은 집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람은 그녀와 함께 창문 밖으로 밤나무로 날아갔습니다. 게르다는 벌떡 일어났고 고통이나 슬픔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신발은 그녀에게 소중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강도의 것이었던 작은 새 부츠였습니다. 그래서 끌려가서 밝은 햇살이 나무들 사이로 쾌활한 어린 아이에게 흘러들어왔지만 그녀는 햇빛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동안 왕자는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에게 오라고 간청했습니다. 불덩이가 그녀를 둘러싸고 있어서 그녀가 생명체인지 영혼인지 알기 어려웠다. 그 어린 소녀는 아름답고 섬세했지만 검은 눈에는 천사의 영혼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세상의 즐거움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새는 다름 아닌 로제트 공주인 키 큰 여인으로 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비밀을 캐고 싶어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방TV입니다. 토방토방.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